오늘도 위클리 축협 매주 전해드리는 축구협회 소식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축구협회장 선거 이야기입니다. 지금 댓글에서도 축협 선거 2월 초, 2월 중순이란데 맞나요? 뭐 이렇게 질문이 왔었는데 축협 선거 대충 그려지는 타임라인으로는 한 언제쯤 열릴 것 같나요? 물리적으로 2월 초, 2월 중순은 안 됩니다. 네, 일단 지금 빨라야 저는 2월 말로 보고 네. 잘못하면 3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네. 제가 좀 쉬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2월 말도 쉽지 않다. 네. 지금 선거 운영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이제 선거 준비를 들어가고 그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선거 날짜를 정해서 이제 역순으로 이제 이것저것 뭐 선거인단 추첨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는 건데 네. 그 지난번에 그 총사퇴했던 우리 선거 운영위원회 멤버 중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축구협회가 선거 운영위원회 멤버를 구성하는 걸 아주 공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 최근에 그 중앙선거위원회 출신 분들을 이제 대거 참여시키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했고 거기에 뭐 아시겠지만 변호사, 뭐 언론인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 멤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취재한 내용으로는 지금 그 선거 운영위원회를 위원을 맡아달라고 이제 축구협회에서 요청하는 분들이 여러 후보군들 대부분 다 거절하고 계신데요. 이거 괜히 했다가 욕만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심정인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워낙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선거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100% 그 운영위원회 회의록 다 공개하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누가 무슨 얘기했는지가 다 드러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조인이 됐든 언론인이 됐든 뭐 다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가 나중에 다 공개가 될 그 상황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생각이 짧은 건가요? 뭐 문제될 얘기를 안 하면 되죠. 그냥 자기가 맡은 바 일을 하면서 발언한 건데 트집 잡힐까봐 그러나?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해석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안 하고 말지 뭐 그러니까 쉽게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사하는 분들이 많다. 왜냐면 어쨌든 이전에 운영위원회 분들도 의혹을 갖고 사실상 실명까지 언급이 되면서 그분들의 소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외부 노출돼 버렸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이나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꺼림칙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무조건 다 공개되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후보자 측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알아야 되겠다고 법원에다 소를 제기한 게 인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운영위원회가 누군지도 알려지고 선거가 끝나면 그분이 무슨 얘기했는지까지 다 나오게 돼요.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부담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축구협회의 계획은 이번 달 말까지는 선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이후부터는 설 연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오늘 정도까지는 구성이 돼야 정상적인 2월 달부터 운영이 가능해요. 오늘 이후에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날 아니면 이제 2월 넘어가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는 오늘 만약에 결과 발표가 안 났다. 선거 운영위원회가 안 됐다는 건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처음에 기사 나올 때는 호기롭게 최대 11명까지 확보하겠다. 선거 운영위원회 더 확대를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사람 구하기가 진짜 만만치가 않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런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수락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설 연휴 기간에도 인선 작업을 이어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각계각층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축구계 원로들이 쓴소리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축구 원로인 모임에서 협회장 선거 관련해서 입장문을 밝혔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축구면 선거 조속히 진행해야 된다. 네. 사심들을 버리고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라. 왜냐하면 지금 정몽규 회장의 임기는 어차피 1월 22일로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선거 출마하면서 그 즉시 회장으로서의 그거는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김정배 상금 부회장이 대행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계속 지금 한 달 조금 지나는 시간 정도로 예상됐던 이 공백이 지금 2달 뭐 그 이상으로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행정적 문제도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요.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 원래라면은 한 1월, 2월 이때는 선임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결국 3월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구 원로 모임에서 얘기를 한 건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만 떠들고 선거합시다. 투표합시다. 투표하게 선거합시다. 이런 거라서 요거에 대한 것들이 약간 물론 이제 그러니까 축구 원로인 모임 입장은 우리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지만 네. 결국은 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선거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정몽규 회장 쪽의 입장이 가깝고 허정무 신문선 후보 쪽에서는 정몽규 회장은 부적격자인데 네.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약간 지금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뉘앙스로 본다면은 약간 그 야권에 있는 분들에 대한 좀 비판의 느낌도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선무인 일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속도가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앞으로 한국 축구의 어떤 그런 이제 좀 네. 새로운 뼈대를 만들어가고 이제 그동안 잘못됐던 부분을 이제 개선해야 되는 게 이제 차기 축구협회장의 가장 중요한 이제 임무라고 본다면 신중하게 잘해서 뽑아야죠.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결국은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인 거고 선거 진행 과정이 늘어진다고 해서 이게 뭐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합의할 건 빨리 합의하고 그래서 선거가 점점 늘어지고 이거 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논란이 확산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정말 선거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짓고 이제 새 축구협회장을 빨리 선출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의도로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모르겠습니다. 스포츠계에서 어떻게 진짜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로들이 얘기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솔직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네라는 좀 느낌이었거든요. 우리도 한마디 보태야 되겠다. 예. 여기저기서 입장문들을 내니까 우리도 한마디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저나 이제 송지훈 기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 이제 정몽규 회장의 호적수로 나서는 분들이 그래도 좀 승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었죠. 좀 민심을 흔들 수 있는 거물 러닝메이트를 데리고 나온다든가, 네. 아니면 정책적으로 한번 정몽규 회장을 완전히 누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저희의 바람과는 달리 우려대로 지금 약간 보면은 진흙탕, 네거티브 쪽으로 네거티브로 지금 지금 많이 완전히 있어요. 분위기가 흘러가죠. 네. 그러니까 허정무 신문선 두 후보의 전략은 하나예요. 정몽규 자격 없으니까 나오질 마. 네. 나오들 말어. 이거 왜냐면은 사실은 그래요. 판세 자체가 정몽규 회장이 유리하다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두 분 다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다가는 우리는 필패다. 네.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전략은 일단 허정무 후보가 나서서 선거를 일단 중단시켰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하나같이 보면은 정몽규 회장 철회해라. 왜? 당신은 그 뭐 문체부로부터도 그 징계를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대한축구협회도 빨리 징계 절차 밟아라. 이런 식의 이제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송지훈 기자 얘기한 듯이 네거티브 분위기로만 가고 있는 것이 이 과정에서 아쉽죠.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이제 의미를 담을 만한 이제 그런 게 하나 있다면 그 오늘 그 신문성 교수가 그거 했어요. 선거인단 확대하자. 네네. 근데 이게 대한축구협회 규정을 보면 이 축구협회장 선거인단 규모는 100명에서 300명까지 안에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축구협회는 이제 194명으로 결정을 했다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건데 왜 194명으로 하냐? 300명으로 하면 꽉 채워서. 네, 좀 더 다양한 사람의 이제 민심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냐? 굳이 그걸 100명 깎아가지고 200명으로 만들 이유가 있냐? 그래서 300명으로 하자. 근데 이거는 이사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사회를 빨리 열어서 이거를 300명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대로 선거 진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최대한 많은 축구인들이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몽규 후보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정몽규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그런 뭐 일종의 대의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층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비율 자체가 선거인단이 늘어나면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더 많은 분들에게 선거 참여 기회를 주자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네. 자, 질문들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먼저 눈 SD님이 정몽규가 협회장에 당선돼도 이번에 대한체육회장으로 뽑힌 유승민 회장이 체육회 산하단체장 당선 승인 거부하면 정몽규 당선 무효되는 거 아닌가요?
유승민 회장도 있고 뭐 문체부도 있죠. 네. 어쨌거나 그 상급 단체가 두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뭐 양쪽에서 하나라도 이제 거부를 하면 그런데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것은 결국 축구협회장 선거는 축구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축구인의 뜻에 따라서 결정된 회장을 체육회장이 쉽게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예. 때 해석에 따라서는 피파 문제로도 이어질 그렇죠. 수도 있어요. 연결될 그렇게 수 된다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유승민 회장은 대한체육회 상급 단체 회장이지만은 축구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갖고 관여를 한다라는 거는 한때 논란이 됐었던 피파가 과연 이런 뭐 정부의 입김에 대해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냐 없냐 뭐 이제 그런 문제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정몽규 회장은 자기는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 왜 저 부분을 갖고 거부를 당해야 되냐라고 뭐 행정소송이라든가 법리적 이제 문제로 또 비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유승민 당선인 이제 취임 기자회견할 때 당선 기자회견할 때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라든지 또 그때 당시 이제 김태규 회장 선거 전이니까 왜 이렇게 놀라셨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당선에 대해서 이제 체육회장으로서 뭔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그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그 유승민 회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여론에 따라서 결정하진 않겠다. 네, 그 체육인들의 그런 결정 이런 걸 존중하고 여론이 이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내지는 뭐 비판적이거나 그 부분은 나는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힌트가 있다고 볼 것 같아요. 자, 토마스님께서 송 기자님 국회에서 정몽규 고발을 제외한 거 민주당 이모경이 반대한 거죠? 이거 낭설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대놓고 부정적인 의견이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뭐 그 의견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비비님께서 선거인단 1000명 하자.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거는 근데 정몽규 회장의 공약이죠. 네, 본인이 당선되면 네. 앞으로 1000명으로 늘리겠다. 근데 축구협회 소속 이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동호인만 해도 네. 15만 명 되기 때문에 1000명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그리고 뭐 당선되면 1000명이야. 그럼 지금 하면 되지. 어쨌거나 지금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데 굳이 뭐 그거를 뒤로 미룰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자기는 4선 이후에는 자신은 잘 때 나올 일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다음 회장 선거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약간 말장난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예.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서우정 기자가 말씀하셨던 지금 이제 허정무 캠프 그리고 신문선 캠프의 전략이 네거티브로 가고 있다. 이 관련해서도 그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허정무 후보가 스포츠공정위원회 정몽규 연임 심사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도도 나왔어요. 네. 이제 공정위원회에서의 점수가 있습니다. 60점 이상을 받아야 이제 재선 이상 3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출마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공개되면 안 되는데 정몽규 회장의 점수가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보도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낮았다면서요. 네, 커트라인을 살짝 넘어섰다. 그러니까 정확히 점수도 공개가 됐습니다. 64점. 64점. 네. 요게 이제 허정무 후보가 이제 그렇다고 들었다 하면서 밝힌 점수.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3선 때는 굉장히 좀 점수가 월등했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뭐 거의 90점 가까이 이제 점수가 나왔었다고 알려졌는데 이 커트라인 살짝 넘어선 거는 좀 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다시 한번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 못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의문 제기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제 또 캠프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결국은 이게 서로를 좀 비판을 넘어가지고 비방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 재심이 요구한 또 하나의 승부수일 것 같은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한 얼마나 될까요? 높진 않다고 봅니다. 네, 이게 그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체육회가 결정했던 거기 때문에 그 결정을 다시 뒤집으려면 그러니까 이 심사 과정이 매우 불합리했다라는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네. 그래서 그 심사 자체를 이제 다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선 이게 64점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건 사실 아직까지 뭐 확인된 바는 또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허정무 캠프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네. 이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렇다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공정위원회에서 점수를 이렇게 확인시켜주거나 맞다 공개하진 아니다를 않겠죠.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내지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이거 확인은 좀 불가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선거 자격부터 다시 하면 네. 후보자 등록서부터 완전히 다 다시 해야 되고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다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예, 그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제임스 제이님이 높지 않다고 하는 거 송지훈 기자가 하는 거 보니까 가능할 듯. 제가 송펠레인 걸 알고 계신 네. 분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문선 후보 측도 이제 정몽규 회장 그 징계 절차 문체부에서 내려진 거 빨리 하라라고 이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또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도 정몽규의 사선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 조처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유인초 장관은 사실 요즘에 거의 입을 안 여시던 상황이었는데 네. 한이 좀 원한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지금 정치적 문제 때문에 뭐 다 사의를 표명하고 지금 있는 상황 각급 아니겠습니까? 장관들 다 숨어 있죠. 예, 네. 근데 모처럼 이렇게 공개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는 네. 야 그만큼 유인촌 장관은 찐이었구나. 진짜 싫다는 거지. 정말 싫었구나. 내가 너는 끌고 내려간다지. 예. 그러니까 허정무 후보의 이 자격 심사를 다시 하라. 그리고 신문선 후보의 이제 문체부 징계를 이행하라. 이거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체부의 징계를 이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가 받아서 만약에 징계를 내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격 심사를 다시 한다면 과연 정몽규 후보가 출마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의문을 누구나 이제 가져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그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금 문체부 징계 관련해서 그 아직까지는 축구협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만약에 압박 수위가 높아져서 정몽규 후보가 선거 전에 징계를 받는다면 이것도 큰 변수잖아요. 하지만 네. 대한축구협회의 입장을 볼 때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대한축구협회는 아까 제 신문선 후보가 제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징계 절차를 밟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거든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 아, 근데 그러면은 그 문체부 감사를 못 믿으면은 뭘 믿으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축구협회의 입장은 거죠.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혹은 뭐 경찰이나 검찰처럼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뭐 그런 입장으로서 최대한 웅크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걸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 축구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정몽규 회장의 어떤 징계권을 논의를 하려면 그 전에 정몽규 회장이 어떤 혐의로 이제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자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몽규 회장 당신이 문체부로부터 지금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징계 공고를 받고 있으니 당신이 소명을 해라. 그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네. 그러니까 문체부의 어떤 그런 뭐 징계 감사 자료도 필요하지만 정몽규 회장도 그 전에 미리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그런 자료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축구협회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걸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포츠 공정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자료를 모으는 과정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이걸 시작하더라도 뭐 다음 주 설 연휴인데 그렇죠. 끝나고 나면 이제 2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이제 헌법재판소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현재처럼 이렇게 특정 사안, 엄청 이제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특정 사안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나가서 대통령까지도 나가가지고 자기 입장을 밝히고 변호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 정도의 그 조직이나 기구는 대한축구협회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거기다가 사실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정몽규 회장을 만약에 징계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정위원회라든가 징계위원회도 결국은 사실은 정몽규 회장이 기존 체제 안에서 선임을 했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이겠죠. 네, 그렇게 진행된다고 뭐 여론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현실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축구협회가 취할 행동은 딱 한 가지라고 예상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열 의지가 있다면 지금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체부가 제시한 2월 3일은 다가온단 말이에요. 데드라인이. 네. 그러면 지금 축구협회가 취할 행동은 뭐냐? 결국 징계를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문체부에다 재심을 요청했는데 기각당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축구협회가 할 수 있는 이제 다음 단계의 스텝은 행정소송을 내서
그 행정소송 심사하는 동안 이제 다시 미루는 거. 그 사이에 축구협회장 선거를 치르게 되는 아마 그 방식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느낌이 다른 이 정치판 돌아가는 거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렇네요. 정치판도 지금 2월 15일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예. 그 민주당 대표님의 그 법리적인 판결에 대한 그 첫 번째 하나가 나오는 날을 기다리는데 지금도 보면은 결국은 허정무 후보도 신문선 후보도 2월 4일까지 이 대공세를 통해 가지고 정몽규 회장을 어떻게든 아예 선거에 출마 못 시키게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 전략이라는 느낌이 더 요즘에 확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끌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래요. 정몽규 회장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 정몽규 회장 캠프에서도 여러 보도 자료를 내보내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런 보도 자료가 왔더라고요. 막 사회 여러 곳에 대한 소통과 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나갔다. 근데 그 자원봉사 활동을 누구랑 하러 갔냐면 HDC 그룹 임직원들이랑 하러 갔어요. 저는 받아보면서 이게 지금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캠프의 보도 자료인가? 그러니까요. HDC 그룹의 보도 홍보 자료인가?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통영에서 열리고 있는 대학 대회에 많은 뭐 감독 뭐 여러 축구인들 뭐 관계자들 다 와 있으니까 정몽규 회장도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만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죠. 거기 나와서 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저희가 늘 강조하는 거 뭡니까? 삼자 토론 한번 하시죠. 토론 해야죠. 네. 지금 선거가 이렇게 2월 말 정도까지 밀릴 정도면 시간 여유 충분하니까 충분하죠. 한번 저희가 네거티브로 서로 비방하는 거는 좀 멈춰놓고 얼마나 본인들이 대한축구협회의 비전을 살릴 수 있는 적격자인지를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삼자 토론을 하면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로만 수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만 하시고 행동하지 않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선거 미뤄지기 직전 1월 8일에 원래 선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1월 6일 날 그 세 캠프 관계자가 모여서 이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선거가 진행됐다면 1월 7일 날 선거 토론을 이제 한번 할 예정이었는데 그 1월 6일 날 3자 그 캠프 쪽에서 이제 이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저 선거가 미뤄지면서 지금 없던 일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지금 제가 이제 3자 토론이 뭔가 지금 안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로 지금 그 우리 구독자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캠프에서 발표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 중에 공약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전한 공약 대결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3자 토론을 하더라도 당신 공약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 공약이 더 우선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3자 토론이 성사가 된다 한들 당신 출마 자격 있어? 그럼 당신은 깨끗해? 이 진흙탕 싸움마다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건전한 공약 대결로 이걸 몰고 가야 그 공약을 가지고 서로 3자 토론을 일단 시작할 명분이라도 만드는데 지금 그 명분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상대 후보의 어떤 흠을 잡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거나 공약 위주의 선거로 다시 돌아가야 3자 토론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진짜 뭐 당연히 뭐 천번만번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근데 약간 그 네거티브 이게 어찌 보면 네거티브고 어떻게 보면은 지적할 부분은 아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자라는 걸로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맞는 말씀인데 3자 토론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누구도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뭐 정몽규 회장의 뭐 출마 자격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당신 이런 공약 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낸 이 공약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뭔가 이런 건전한 토론장이 만들어지면 정몽규 회장도 그거 가지고 내가 또 재반박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류의 대화가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3자 토론 합시다라고 어느 한 후보가 제안하더라도 다들 지금 아마 좀 부정적인 공약 이야기가 안 나오는 3자 토론이라면 정몽규 회장 쪽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안 이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성사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는 자, 저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제 축구 커뮤니티나 다른 데 가셔가지고 꼭 글이나 댓글 쓰실 때 꼭 해시태그 3자 토론 가자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인신공격이나 신상에 대한 발언은 절대 이제 금지하는 조건을 걸고 규칙을 정하고 이제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만 하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몰고 가서 3자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땐 진행자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수준의 3자 토론이 될 것 같아서 옐로 카드랑 레드 카드 준비해놓고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번 1월 6일 날 이루어졌던 그 이제 세 캠프 관계자의 토론 이제 사전 모임에서도 진행자를 누구로 할 건지 그리고 주제를 어떤 걸로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사실 만약에 이 논의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네. 누가 토론을 이끌고 어떤 주제로 이끌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후보가 모두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합의가 돼야 이게 성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공약 경쟁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성사 가능성도 있다. 네. 네, 지금 분위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VAR도 도입하고. 방금 지금 네. 비방하셨는데요. 네, 자, 다시 보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바로 옐로 카드. 네. PK도 차서 대놓고 한번 욕하기도 하고. 재밌겠다. 네. 그 세 캠프 다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좀 나오는 이야기가 있나요? 분위기나? 분위기 이런 거 한번 좀 전달해 주세요. 지금 그냥 정몽규 캠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체육회장도 그렇고 배드민턴 협회장도 그렇고 지금 다 이변이 일어났죠. 이변이 일어났잖아요. 기존의 인물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기은, 김태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 캠프에서도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1월 8일 날 선거가 치러졌다면 정 캠프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거가 미뤄지고 그 이제 이후에 일어난 두 번의 선거에서 논란이 있었던 그 현직 단체장이 다 낙선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선거 체제에서 어차피 선거인단 인원수 비슷하고 그냥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진다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라고 낙관하는 그런 분위기는 보여요. 반대로 그 두 야권 후보 캠프에서는 좀 불리한 게 확실히 있다. 네. 그러니까 신문선 캠프에서는 저는 당선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쪽 그 캠프 관계자는 저희가 표 세봤는데 확실하다. 이런 건 네. 불안해. 난 오히려 더 불안해요. 이런 거.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확인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허 캠프 쪽 관계자분들은 약간 좀 이렇게 주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점점 본격화가 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여러분들 그냥 저희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3자 토론 꼭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공개적인 장에 나와서 세 후보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찌됐든 이게 단죄의 장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어찌 보면 문제 개선의 장인 거잖아요. 그럼요. 예. 4년 뭐 짧지 않고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해도 그 네. 4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예산만 따져도 한 거의 5-6천억을 이렇게 핸들링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분의 선택 하나에 한국 축구의 미래가 얼마나 크게 바뀌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봉합을 하고 3자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좀 자신들이 어떤 대한민국 축구의 비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얘기를 하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공약에는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세 캠프가 다 한국 축구를 이렇게 발전시키겠고 막 이런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그 후보자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다들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약 발표한 거는 어떻게 보면 캠프에서 만들어준 게 상당히 많을 것이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을 후보자가 숙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후보자의 평소 생각은 진짜 어떤 건지 이런 게 그 서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그걸 분명히 확인해야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선거 직전에 정견 발표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활용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후보자들끼리 서로 기탄 없이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그게 찐이다. 네. 라는 점에서 이 3자 토론은 정말 성사가 됐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충분해요. 지금 선거까지 거의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뭐 4번 5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어쨌거나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